안녕하세요. OECD 교육재정조사 국공립대 및 국립학교 담당자 연수 제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강에 이어서 3강 진행을 맡은 국제교육통계팀의 이은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국공립대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3강 국공립대 조사장표 작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개요와 실체 장표 작성의 4가지 단계, 사전 장표 작성, 회계별 장표 작성, 추가 작성 및 검증, 장표 수합 및 제출의 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사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사 기준 및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 조사는 202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조사되고요. 일정은 우선 9월 초에 국공립대 및 국립학교 동영상 연수가 실시가 됩니다. 동영상 연수는 공문에 제공되는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채널 주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주간은 자료 작성 기간입니다. 동영상 연수와 조사 지침 등을 참고하셔서 조사장표를 작성해 주시게 되고요. 장표 작성 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조사장표, 세입세출 결산자료, 장학금 입력 근거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근거자료들은 가능한 엑셀 파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 10월경에는 보내주신 자료를 수합하고 캐디에서 형식 검증, 비교 검증, 시계열 검증,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검증 결과를 회계별 담당자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담당자분들께서는 검증 결과를 확인하시고 조사장표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송부해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11월 말에는 오류가 모두 수정된 완전한 최종 조사표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공문 제출해 주시면 2020 회계연도 교육재정조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조사 개요를 설명드리면 저희 조사 대상은 교육부 소관 외대학, 특별법 법인대학을 포함한 국공립고등교육기관 57개 교입니다. 현재 기준 통합된 대학의 경우에도 저희 조사연도 기준에 맞춰서 각각 나눠서 조사됩니다. 조사 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며 작성 회계는 대학 회계 또는 법인 회계, 발전 회계, 산단 회계, 기숙사, 장학금 회계까지 포함됩니다. 단 기숙사는 대학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 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 기숙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연도는 2020 회계연도이며 각 회계별로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별도 조정하지 않고 각 회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단위는 1,000원이기 때문에 원 단위로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짚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전 작성 단계, 작성 및 검증 단계, 수합 검증 제출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 작성 단계로 총괄 담당자와 장학팀 담당자분들께서 먼저 작성하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총괄 담당자는 먼저 공문을 접수받고 표지 작성, 타회계 전입 전출금 입력 작업을 하시고 이를 장학팀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장학팀 담당자는 이를 넘겨받아 장학팀 자료 시트를 작성하셔서 다시 총괄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담당자분께서는 이와 같이 전입 전출금 및 장학금이 입력된 조사표와 공문에 함께 배부되는 지침 파일을 각 회계별 담당자에게 배부하시면 사전 작성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단계는 각 회계별 담당자가 작성하는 회계별 작성 및 검증 단계입니다. 각 회계 담당자들은 각각의 세입세출 시트에 OECD 분류에 맞추어 결산 자료를 입력하고 별도 분리된 시트에 기타 비용 산정 자료와 재원별 조사서의 기업 재원, 해외 재원, 자본 경비 항목을 추가 작성하시게 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고 데이터 체크 시트 및 재원별 조사서 하단의 검증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마무리가 되면 총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단계는 총괄 담당자분께서 이러한 회계별 자료들을 수합하고 확인하시는 단계입니다. 수합이 완료되면 공문을 통한 1차 제출을 부탁드리며 이때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교육부가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조사 장표를 보시면 하단 탭에 여러 시트가 있는데요. 담당자분들께서 이 모든 시트를 다 작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색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시트는 해당하는 회계 담당자만 확인하면 되는 회계별 검토 항목이며 왼편에 있는 남색 시트는 모든 회계 담당자가 모두 확인하고 추가 입력해야 하는 시트입니다.
우선 표지는 총괄 담당자분이 가장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학교명을 선택하고 담당자를 입력해 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시트명에 표기된 번호 순서대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작성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팀 담당자분들께서는 장학팀 자료 시트에 장학금 내역을 작성하시고 각 회계별 담당자분들께서는 각 회계별 결산서를 기반으로 1번 세출 시트와 2번 세입 시트를 작성하고 타회계 전입금 및 전출금을 해당 시트에 기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회계별 작성을 마치면 3번 기타 비용 자료 시트에 부가 서비스와 연구 개발비를 입력하고 4번 성질별 조사서와 5번 재원별 조사서에 자본 경비, 기업 재원, 해외 재원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입력을 마치고 재원별 조사서 하단의 검증, 6번 데이터 체크 시트의 검증 항목들에 모두 true가 뜨는 것을 확인하시면 모든 조사표 작성이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총괄 담당자분께서는 담당하는 회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체크와 검증 항목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사전 장표 작성 단계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교육통계과에서 각 조사 대상 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총괄 담당 부서에서는 공문을 접수해 주신 뒤 먼저 표지에서 해당 학교를 선택을 해주시면 장표 내에 연계되어진 공시 데이터 및 검증 데이터가 활성화됩니다. 이후 아래의 담당자 현황에 각 회계별 담당자분들의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이 기숙사 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숙사 회계의 경우 모든 학교에서 작성하셔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대학 회계에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숙사 금액이 있는 학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지에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기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본인의 학교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캐디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총괄 담당자분이 작성하시는 전입전출금 사전 작성입니다. 총괄 담당자분께서는 회계관 중복 입력 금액 사전 확인을 위해 법인 대학 회계 세입 세출 시트 상단의 입력란에 타회계 전입금 및 전출금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는 장학금 작성입니다. 총괄 담당자께서는 장학금 담당 부서에 장학금 및 등록금 면제 시트를 작성하도록 장표를 전달해 주시고 작성은 장학팀에서 하시게 됩니다. 목적은 전체 장학금 및 등록금 면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며 학교를 통해서 지급된 장학금을 대상으로 분교 및 대학원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됩니다. 장학팀 자료는 입학금과 수업료와 같은 등록금성 장학금, 기숙사비, 해외 연수 지원, 기타 생활비 등의 보조금, 그리고 등록금 면제로 구분됩니다. 등록금성 장학금은 재원별로 구분해 입력해 주시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한 금액은 반드시 정부재원 장학금과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면제 금액은 고지서상으로 면제된 금액이라도 세출 결산에 장학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는 장학금에 포함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장학팀 시트를 보시면 등록금성 장학금, 보조금은 각 회계를 통하여 장학금으로 세출 처리되는 금액을 작성해야 하며 재원별, 회계별로 구분하여 입력이 필요합니다. 대학 자체 장학이나 통장 관리의 경우 시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조사하는 회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를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자체 기금 등을 통한 장학금이나 통장 관리 장학금을 입력 바랍니다. 여기에서 장학금과 관련하여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공시와 일치해야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2020 회계연도 실제 결산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정보공시와는 기준이 다르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류가 없도록 정보공시를 활용하여 검증하고 있으므로 차액이 클 경우에는 추가 설명이나 근거와 같은 것을 저희가 요청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기간의 차이로 인한 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조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각 부서의 결산 기준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면제 성격이라도 회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세출되고 등록금으로 세입 처리되는 금액은 장학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학부서에서 바로 수업료로 납입하여 장학금으로 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설 및 기타 항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 장표 작성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총괄 담당자분들께서는 전입 전출금 및 장학금 작성 항목을 수합한 사전 작성 조사표를 공문과 공문에 첨부된 지침서와 함께 각 회계별 담당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장학팀 자료 부분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지연되면 다른 회계 담당자분들의 자료 작성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계별 담당자분들께 먼저 배부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장표 작성을 마치시면 이제 각 회계별로 조사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개별 장표 구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작성을 마친 장표를 받으시면 각 회계별 담당자분들께서는 아래의 회계별 시트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시트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세입과 세출 시트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보시면 세입 세출 시트 상단에는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지침이 있고요. 장표 왼쪽 하단에는 각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과목 및 과목 해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결산 과목 및 결산 금액에 대해 OECD 분류를 입력할 수 있도록 대분류, 소분류로 구분되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는 결산서의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열이 있습니다. 상단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및 검증 칸입니다. 세입 장표의 필수 1, 세출 장표의 필수 4는 타회계 전입금, 전출금 칸으로 장표 내에 해당 결산 과목을 입력을 하셨더라도 작성 후에 장표 상단의 이 입력란에 별도로 전입, 전출금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 시트 상단의 필수 2는 세입 장학금과 세출 장학금의 비교 검증 항목이며 세입 시트 오른편에 보이는 필수 3과 세출 시트 오른편의 필수 6은 정보 공시와의 비교 검증 항목이므로 true가 나오지 않는 경우 오류가 없는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혹시 정보 공시 항목이 잘못 입력되어 오류가 난 경우에는 캐디로 연락을 주시면 정보 공시 검증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의 필수 5는 세입과 세출 결산서 비교 검증입니다. 최종 입력 후 모든 검증 항목들이 true가 나올 수 있도록 장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회계별 장표 작성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 결산서에 따라 결산 과목에 맞추어 각 회계별 금액란에 1,000원 단위로 입력 바랍니다. 결산서상의 항목을 누락 없이 그대로 입력하시는데요. 유의하실 점은 차기 2월 금액을 세출 시트에 반드시 포함하여 세입과 세출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결산서 세목이 다른 경우에 어떻게 입력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회계 결산 양식이 다른 경우에는 최대한 맞추어서 작성을 하시되 시트상에 없는 과목은 행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결산액을 입력하신 후에는 반드시 OECD 분류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세출 장표에서는 OECD 대분류를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 이 중 교원 인건비와 비교원 인건비는 보수, 퇴직 충당금, 기타 보상금으로 다시 소분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외 경상비는 장학금인 경우에만 소분류를 해주시고 그 외 나머지 항목은 소분류로 구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 장표에서는 OECD 대분류는 중앙정부, 광역자치 등 재원별 항목과 제외 항목, 조정치로 분류됩니다. OECD 재원별로 분류된 항목은 반드시 소분류로 다시 구분해 주셔야 하며 제외 항목과 조정치는 소분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외 항목 조정치 중에서 등록금성 장학금, 보조금성 장학이 있는 경우에는 소분류로 구분하여 주시면 검증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세목에 여러 가지 재원, 성질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행을 추가하여 해당하는 재원별로 각각 나누어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하나로 몰아서 입력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가지시는데요. 가급적 최대한 결산 부속 서류, 지출부, 부득이한 경우 안분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OECD 조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회계별 내용이 아닌 OECD 재원 분류에 따라 제출이 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지표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사실 회계별 구분보다 OECD 분류에 따른 구분이 저희 조사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확인하실 내용은 제외 항목 및 조정치인데요. 제외 항목 전출금은 중복 계상 방지를 위한 제외 항목이며 상환 지출은 OECD 매뉴얼상 제외되는 내용으로 이 두 가지 항목은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제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조정치 세출은
당해 연도 세입 중 당해 교육비로 세출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월금, 적립금과 같은 항목을 의미하며 세출에서만 조정치로 구분합니다. 장표를 입력하실 때에는 먼저 이렇게 세출을 입력하신 뒤에 세입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세입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제외 항목 전출금과 제외 항목 상환 지출을 동일한 규모로 제외해 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입의 조정치의 경우에는 세출 조정치와는 별개의 금액으로 세입 결산 중 당해 세입되지 않은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수입을 의미하며 이 금액은 세입에서만 조정치 세입으로 구분하고 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 제외 항목이라는 용어 때문에 아예 입력하지 않고 제외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세입세출 조사표는 결산서 기반으로 누락되는 금액 없이 모두 입력하셔야 하며 다만 OECD 분류를 제외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을 통해 저희 재원별 성질별 조사서에서만 제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외 항목 전출금 또는 상환지출 항목에 대하여 세출 과목을 세입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요. 세출 과목이 어떤 세입목으로 들어와 세출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해서 최대한 실제를 반영하여 제외를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통상적인 사례를 반영하여 제외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치 세입 항목 중에서 제외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정치 세입 중 제외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전출금 처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회계에서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보냈다고 했을 때 산학협력단 담당자의 경우 세출에서는 전출금 1억을 입력을 해주시고 제외 항목 전출금으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 시트로 이동해서 세입 결산 과목에도 같은 1억을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전출금 결산액은 세출 결산 과목이므로 세입에는 해당 결산 과목이 없는데요. 이 전출금이 어느 과목에서 세입된 금액인지를 역으로 추적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목을 찾아 1억을 행을 나누어 별도 구분하신 뒤 제외 항목 전출금으로 세출과 동일하게 표시해 주시면 세입 시트 상단 검증 내용에 true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전입 전출금 입력 검증입니다. 이렇게 세입 세출 시트의 하단 내용을 다 입력하신 후에 제외 항목 분류까지 모두 완료하셨더라도 시트 상단의 타회계 전입금, 전출금을 반드시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모든 회계가 수합된 후에 다른 회계에서 작성한 전입 전출금과 일치하는지 대조 및 검토를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전입 전출금을 입력 검증하는 이유는 회계간 입력 금액의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회계간 이전된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받은 회계 쪽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을 두고 있으므로 각 회계 담당자분들께서는 전입금은 해당 규모를 파악하여 상단 전입금 입력란에만 표기를 해주시고 그대로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되고요. 전출금은 해당 규모를 파악하여 상단 전출금 입력란에 표기도 하고 세입과 세출에서 모두 제외 항목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회계간 전입 전출금은 회계간에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회계 담당자들의 인식 차이로 인해서 전입 전출금으로 집계하는 기준이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각 담당자들의 집계 기준을 파악하고 실제로 회계간 이전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회계간 중복 금액은 전입 전출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회계 기간의 차이로 전입 전출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회계 기간의 차이로 인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따로 조정하지 않고 비고사항에 메모로 추가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 조사 대상 회계 외 기타 회계로의 전출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출금의 경우에는 각 조사 대상 회계 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조사 대상 회계가 아닌 외부로의 전출은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함하여 작성이 필요하고요. 다만 타 학교 전출금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약간 다릅니다. OECD 교육재정조사 범위는 전 교육기관에 걸쳐 있으므로 다른 대학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출 시트의 전출금 입력란에 직접 칸을 추가하여 학교명과 금액을 기입하고 제외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입 전출금 조정을 마치면 장학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상에 세출된 장학금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드시 세입 시트에서 재원별로 분리해 등록금성 장학금 혹은 보조금성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입력이 필요합니다. 세입 시트 상단에 필수 2 장학금 비교 검증 항목을 확인하여 일치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세입세출 결산액 총계는 대학 정보공시의 결산금액과 일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시트의 우측에는 필수 3, 필수 5로 표시된 대학정보공시 비교검증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통해서 세입 및 세출 결산액 총계가 공시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혹시라도 확인하시는 중에 공시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어 오류가 나타난 경우에는 저희 캐디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원자료를 수정해서 오류를 제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시 비교검증 항목 중 빨간색 텍스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검은색은 참고용이오니 작성하실 때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보공시와 세입세출 결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공시가 오류가 있거나 기준이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일치하는 내용에 대한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공시 후에 결산 자료를 수정하셨거나 아니면 부설학교 관련해서 기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표에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회계별 시트 입력의 마지막 단계로는 세입세출 결산액 총계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세출 시트 상단 필수 5번 검증 항목이며 세입과 세출 결산서의 값이 일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설학교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부설학교의 집행액이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부설학교 비용란에 유초중고에 대한 결산 금액을 대학회계와 별개로 구분하여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회계의 경우에는 부설학교 비용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부설 유초중고에 대한 지출은 타 회계 전출금과 동일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대학 담당자분께서는 반드시 부설학교의 담당자에게 대학 집행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검증 시에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대학 및 부설학교의 결산액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시트 작성 후에 몇 가지 추가 작성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측에 세입세출 시트를 작성하시고 난 뒤 남색으로 표시된 3번 기타 비용 자료 시트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기타 비용 자료 시트는 세출에 이미 포함된 부가 서비스 및 연구개발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시트인데요.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작성하시게 되지만 해당 지출에 대한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원 옆에 공란에는 해당 부가 서비스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명, 지출 유형, 과제명 등을 직접 수기로 기입하여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 비용 산정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각 회계별 시트의 설명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세출 시트의 오른편에는 파란색 글씨로 연구개발비, 부가 서비스로 구분되는 항목에 대한 주석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결산 과목명으로 파악되는 최소 금액만을 표시한 것으로 이 외에도 과목명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타 비용이 있으므로 누락 없이 모두 파악하여 입력 바랍니다. 이때 기숙사 관련 비용은 반드시 부가 서비스로 포함하여야 하고 R&D 비용은 연구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연구비를 포함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 이후에는 기타 비용 자료 상단 입력 확인 유무에 반드시 입력 완료를 표시해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회계 및 법인회계, 기숙사의 경우 부가 서비스는 필수 입력 항목이며 산단회계는 R&D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입력이 미기재된 회계에서도 부가 서비스나 R&D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 서비스 및 R&D 지출은 세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을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 부서별 결산 등을 활용해서 재원 부담의 주체를 파악하여 구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한 가지 이상의 재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재원 비율 등을 활용해서 안분하여 구분 바랍니다.
또 부가 서비스나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정말로 회계상 부가 서비스 및 연구 개발비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 자료를 작성하신 후에는 3번 재원별 조사서로 넘어오시게 됩니다. 4번 성질별 조사서에는 입력 항목이 없으므로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원별 조사서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정부재원 하위 항목으로 자본적 경비에 대한 입력란이 있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경비 항목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력란은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경비이므로 상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여기에서 성질별 조사서의 자본적 지출과 재원별 조사서에 입력되는 자본경비가 같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성질별 조사서의 경우 모든 재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재원별 조사서에서는 정부 재원만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질별 조사서의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재원별 조사서 입력 금액이 전체 자본적 지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정부 재원의 자본 경비처럼 기타 민간 재원에도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칸이 있습니다. 기타 민간 재원 중 기업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흰색 칸에 직접 기입 부탁드립니다. 이 금액 또한 자본 경비처럼 위 금액 중 기업 재원이므로 상단의 대학교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액을 입력하시면서 혹시 총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단 금액에 대한 감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력 금액은 전체 총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해당 성격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입력한 항목이기 때문에 총계에는 별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총 교육비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금액이고 또한 모든 지출이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지 않고 기타 비용이 0일 수도 있으므로 대학교 지원금 금액을 자본경비, 부가서비스, R&D로 모두 구분하여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총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주요 조사 항목에 포함되므로 누락되지 않고 정확히 기입되도록 유의 바랍니다. 재원별 조사서의 가장 하단에는 해외 재원이라는 입력란이 있습니다. 이는 부가서비스, 연구개발비 등과 마찬가지로 상단의 표와 회계별 세입 시트에 이미 포함된 항목에 대한 추가 조사입니다. 혹시 세입 시트의 결산액 중 해외에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며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금액이 어느 재원에 포함되었는지를 선택 바랍니다. 해외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0을 입력하고 해당 없음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 항목은 모두 작성이 되었는데요. 재원별 조사서 가장 하단에는 검증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가서비스 검증 항목은 기타 비용 산정 자료의 입력 금액과 재원별 조사서의 부가서비스 금액을 비교하는 항목으로 모든 항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부가서비스가 0인 경우 누락된 것이 아닌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검증 항목으로 부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항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값이 0인 경우 누락된 것이 아닌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검증 항목은 장학팀 작성 자료와 회계 담당자 작성 자료의 장학금을 비교 검토하는 항목인데요. 이 경우에는 장학팀과 회계팀의 집계 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지만 오차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재원 집계 오류나 누락 혹은 과속 예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학팀 입력 금액이 재원별 조사서보다 큰 경우 회계 담당자가 장학금을 누락하였을 수 있으므로 회계 담당자가 세출해서 누락된 금액을 파악하고 세입 시트에 등록금성 장학금을 추가 분류해야 합니다. 혹시 장학팀에서 집계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학팀 담당자가 장학금 및 등록금 면제 시트에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장학팀 금액이 재원별 조사서보다 작을 경우 회계별 담당자가 입력한 장학금이 실제 세출된 장학금이 맞는지 검토하고 장학금으로 세출되지 않은 금액이 잘못 포함된 경우 세입 및 세출 시트에서 해당 금액을 재조정합니다.
혹은 장학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각 회계별 장학금이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별도로 조정하지 않고 확인사항란에 해당 사유와 규모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는 같지만 장학금의 재원이 다른 경우 각 담당자가 확인하여 재원을 재검토하고 실제 재원에 맞추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장학금 입력 방법에 대해서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예를 들어 수업료로 세입된 금액 10억 중 1억 원이 대학 자체의 등록금성 장학금인 경우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존 10억 원을 9억과 1억 원으로 행을 분리하여 작성 바랍니다. 장학금의 규모는 세출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입 시트에 기존 총계를 변동시키지 않고 분리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장학금 재원 파악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회계부서에서 장학팀 작성 자료를 참조하여 재원을 구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트 작성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6번 데이터 체크 시트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 시트는 작성용 시트는 아니며 앞선 모든 시트의 작성이 끝난 뒤에 1번부터 3번까지의 모든 검증 항목의 총계가 일치하여 true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번, 5번 검증 항목의 경우 1번에서 3번과 다르게 장학금 검증의 특성상 조금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 이내의 차이가 나타날 경우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 4번 항목의 오류는 세입 시트 상단의 장학금 검증, 5번 항목의 경우 재원별 주소서 하단의 장학금 검증 항목을 확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2차 검토 후에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차이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false가 나타난 상태로 작성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사항에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에 6번 전입전출 항목이 일치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전입전출 계산 기준에 오류가 있는 경우 차이를 조정하여 실제 회계 이전 금액 기준으로 수정하여 주시고 회계기간 차이의 경우 사유가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 조사표에 비고사항을 메모하고 장학금과 마찬가지로 false가 나타난 상태로 작성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체크에 1번에서 3번까지의 총계 검증 항목이 불일치가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차고 등으로 결산서를 잘못 기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출 시트 상단에 세입 세출 결산서 비교 검증 항목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오류가 나타난다면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 세출 시트 입력 항목을 재검토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혹은 OECD 분류가 누락되는 경우에 재원별 성질별 조사서에 결산 금액이 입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 세출 시트에 OECD 대분류 혹은 소분류가 누락된 경우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분류를 추가 바랍니다. 이런 누락 항목이 있는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셀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시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한 가지 오류가 더 있는데요. 대분류 중에 기타 민간 재원은 소분류를 기타 민간 이전금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기타 민간 이전금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여 기타 민간에서 교육비를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민간에서 받은 돈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지출 주체도 기타 민간으로 간주되므로 소분류를 기타 민간 이전금이 아닌 대학교 지원금으로 입력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 시트에서 차기 2월금을 누락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차기 2월금은 세출결산서상 결산 과목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이 누락되거나 혹은 제외 항목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출결산서상에 2월금 과목이 없더라도 차기 2월금 명세를 반드시 세출 시트에 기입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작성을 마치면 마지막 단계는 장표 수합 및 제출 단계입니다. 앞서 모든 회계별 담당자분들이 장표를 작성하셔서 총괄 담당자분들에게 제출해 주시게 되는데요. 총괄 담당자분께서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장학팀 및 회계부서에서 제출한 각각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수합하고 최종 형식 검증을 거쳐서 캐디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타 비용 산정 자료, 재원별 조사서 추가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조사표를 수합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붙여넣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각 회계별 시트의 총계 셀 아래로 전체 행을 복사하여 총괄 담당자의 수합조사표에 행 전체를 붙여 넣으시면 수식 오류 없이 수합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단의 전입 전출금 추가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트 이동을 통한 수합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각 담당자가 작성한 시트를 드래그하여 시트 전체를 총괄 파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H, 찾기 및 바꾸기 기능을 통하여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시트 안에서 오류가 나는 수식을 찾아 수식 안의 파일 경로를 대괄호 끝까지 복사하여 찾아 바꾸기를 통해 수정을 합니다. 이 경우 경로 입력이 잘못될 경우 수식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수합 시 자주 누락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세입세출 시트의 전입 전출금 입력란입니다. 세입세출 시트 수합 시 상단에 있는 추가 작성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추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과 별도 시트로 구분되어 있는 기타 비용 자료의 입력 내용 또한 체크 바랍니다. 기타 비용 자료는 입력 자료 간 간격이 넓어 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입세출 시트와 기타 비용 자료를 입력한 후에는 데이터 체크 시트를 통해 이상 없이 모두 잘 수합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재원별 주사서로 이동하시어 재원별 주사서의 흰색 셀로 나타나는 추가 입력 항목 또한 반드시 누락 없이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까지 입력 완료가 되시면 재원별 주사서 하단에 검증 항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고 오류가 없는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으로 공문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OECD 교육재정조사 국공립고등교육기관 장표와 부설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학교용 조사장표를 함께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근거자료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자료와 장학팀의 장학금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학교가 있는 경우에 부설학교에 대한 근거자료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장학금 산정 근거자료 제출 시에는 학생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 번만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 제출은 교육부가 아닌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때 본교와 부설학교를 따로 제출해도 되는지를 간혹 문의 주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수합하여 한 번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한 대학에 여러 학교급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에서 이 조사표를 하나의 파일로 수합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본교에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표 제출은 반드시 공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결산서 등의 근거 자료의 경우에는 공문이 아닌 화면에 보이시는 저희 메일로 발송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3강 국공립대 조사장표 작성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담당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강은 1차 제출하시고 난 뒤 캐디에서 검토하고 추가 검증하는 피드백 내용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도 많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